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신동 행복한 TV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고향 찾는 신도시 이제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찾는 신도시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에 당선된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 김태만 대표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이런 슈퍼매스 스튜디오 차태욱 소장님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제가 특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 녹색의 도시를 추구하는 고향 창는 신도시입니다. 친환경적인 수면 공간을 만듦으로써 딱딱한 인공적인 자연이 아니라 도시 자연의 일부 같은 공간을 하천을 통해 만들 수 있답니다. 숲이 살아나려면 물이 있어야 하니까요. 자, 보시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의 신도시가 콘크리트 벽으로 삭막한 느낌을 주는 신도시였죠. 그리고 먼저 신도시를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공원이라든가 인위적으로 어떤 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자,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한번 그대로 인터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삭막한 느낌을 주는 신도시 개념이 아니라 자연이 살아나는 걸 사람들이 느껴야 도시와 도시, 자연이 하나가 되는 창을, 집안의 창을 열면 바로 자연이 보이고 집 밖에 나와서 도로 모퉁이로 돌아서면 바로 공원이 보이는, 자연이 보이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에 뭡니까? 공원을 찾아가는 이런 그런 도시가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는 발만 한 발자국 두 발짝만 뛰면은 공원이 있고 또 하천이 있고 개울이 있고 네, 이런 걸 만들자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죠? 자, 두 번째, 목적 지향적이 아닌 선택이 가능한 공간의 도시. 자, 지금 이분이 그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 김태만 대표님 있습니다. 인터뷰에 직접 참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입니다. 자, 목적 지향적이 아닌 선택이 가능한 공간의 도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계획대로 자로 나눈 것처럼 구획대로 정리된 도시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신도시 개념이면 기획이 돼서 쭉쭉쭉쭉 나눠서 만든 그런 도시가 아니고 예측 불허의 공간이 펼쳐지는, 다시 말하면은 문을 열고 나가면은 공원이 있고 개천이 있고 바로 옆에 상가가 있고 예, 언덕 올라가면 학교가 있고 운동장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공간의 도시를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이 아닌 선택이 가능한 공간의 도시, 예, 이것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슬세권인 도시. 슬세권이 뭡니까? 역세권, 차세권, 도세권, 슬세권. 자, 슬리퍼를 신고 5분만 걸어가면 도시 어디서든 공원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우리 보시면은요, 기존의 공원 가려면 한참 돌아 해서 공원 갔죠. 이거가 아니에요. 바로 그냥 평상복 입은 대로 슬리퍼 신고 반바지 차림에 그냥 나가면은 바로 공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천이 있고. 그래서 이거 다시 말하면 공원과 함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녹지공원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예. 일부러 공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손쉽게 슬리퍼 신고 다가가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슬세권 내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오면 바로 공원이죠. 공원입니다. 공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재생지구의 옛날 조직 같은 부분을 신도시 내에서 확대시키는 구상. 거주지 주변에 바로 뭡니까? 공간을, 놀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여 카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공방거리가 될 수도 있고, 문화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와 놀이와 어우러지는, 그래서 그런, 걸 확대시켜서 신도시 내에 확대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보면은 고향 창는 신도시 근처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도시인 벌말마을이라는 예술인 마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인 마을을 확대시켜서 신도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인다는 구상이죠. 이게 주거, 아파트와 공방거리와 문화거리와 카페거리가 같이 어우러진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네, 한번 계속 보자고요.
다섯 번째, 시범단지 천마을, 1500세대. 창릉 신도시 중 가장 처음 건설하는 마을이라는 얘기죠. 시범단지 1500세대, 이겁니다. 이거 1500세대가 가장 처음 건설하는 마을이에요. 그 위치는 원흥지구, 바로 밑에 입지하게 된답니다. 자, 원흥지구 바로 밑에요. 그래서 창을 열면 바로 녹지가 있고, 길모퉁이를 나오면 3분 내. 천마을은 천변, 하천변이죠. 면하고 있는데 이 천변을 향해 저는 문화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이 있어서 3분 내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3분 내에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5분 내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5분 내면 다 갈 수 있다는 게예요. 문화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문 열고 나오면은. 네, 그래서 이 시범단지 천마을 1500세대는 8개 마을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8개 마을이니까 한 200세대 정도 되겠죠. 한 마을이. 200세대가 8개 마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가 어우러져 있는 스쿨파크. 공원하고 학교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원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공원 속에 학교 공부도 하고, 또 주민들이 나와서 참 도시락도 먹기도 하고, 공원에서 만나서 휴식도 취하고, 그래서 스쿨파크. 공원과 학교가 같이 어우러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바로 나와서 공원에서 참 자연학습도 할 수 있고, 이런 데라는 얘기죠. 네, 그런 마을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창릉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두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답니다. 하나는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는 육아 관점과 일하는 관점, 두 종류입니다. 자, 이 창릉 신도시 아이 일하는 도시, 작업도시, 직주적인 작업도시가 기획되었다는 얘기예요. 3분의 1이 일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판교 신도시의 2배에 대한 작업도시화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릉 신도시가. 그래서 3분의 1이 일하는 땅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 도시라는 관점에서 창릉시는 벗어난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어디죠, 수지라든가, 어디든 서울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은 어떻게 해요?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 그야말로 신도시였죠. 네, 베드타운 역할 뿐이 못했죠. 그런데 이 고향 창릉 신도시는 다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직주 접근, 일자리가 있고, 예, 그래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 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1번, 고향 창릉 신도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고향 창릉 신도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두 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배하기 좋은 도시, 스마트팜 단지 조성. 자, 택배하기. 지금 우리가 택배가 보편화가 되고 상용화가 됐죠. 그래서 문만 열면 물길이 열고 녹지가 면하고 더불어 택배길이 함께 열리는, 그야말로 뭐냐면 미국의 아마존의 드론으로 택배를 배달한답니다. 아마존에. 택배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다시 말하여 스마트 물류 단지에서 나온 택배용 드론들이 각 녹지를 따라 쭉 날아다니면서 주요 거점 센터에 택배를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보편화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 다음, 스마트팜 단지 조성. 스마트팜 뭡니까?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파머스 마켓, 외국의 도시농업 단지 조성, 외국의 파머스 마켓처럼 가까운 지역에서 농사지은 농산물들을 주말장터 펼쳐놓고 파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죠. 천마을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주변 동네 시장에 사고 파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자족 기능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주말 농장이죠. 주말 농장이 아파트 바로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텃밭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뭡니까? 굳이 텃밭 재배한다고 해서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죠. 바로 아파트 나와서 저희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먹기도 하고, 여유가 있으면 나가서 펴놓고 팔 수도 있고, 그래, 동네 시장에서 팔고 파는 시장. 이것도 자족 기능에 속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 다음 8번째, 중심 지역이죠. CBD. 네, 중심 업무 지역. 업무지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 중심 상업지역. 같은 말인데요. 자, 지금까지 신도시는 뭡니까? 중심 지역으로 돼서 업무 지역이 복합이 됐었죠. 한 군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주 지역 따로 있고, 업무 지역 따로 있고, 공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긴 뭡니까?
중심복합지, CMB. 그래서 중심복합지, 건물의 용도도 복합적이고 상가도 있고 업무도 있고 호텔도 있고 주거도 있는 공간, 교통이 가깝기도 한 공간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자기 일터가 있어요. 자, 일하다가 나와서 반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조깅도 할 수 있고, 예, 조깅하다가 또 바로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기도 하고, 예, 쇼핑몰에 가서 쇼핑도 하기도 하고, 또 옆에 공원에 가서 또 쉬기도 하고,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산업단지를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오피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 도시계획을 해보면은요, 100제곱미터의 땅이 있으면 그 중에 녹지를 20, 30제곱미터의 녹지를 만드는데, 여기는 100제곱미터의 땅에 100제곱미터의 녹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완전히 녹지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만드는 방식으로 말하면 입지적으로 개발한다는 얘기인데요. 옥상 활용이라든가 수직 벽면 활용이라든가 실내 조경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해서 그 녹지를 100%, 예, 그 땅에 비례해서 100%의 녹지를 만든다고 한답니다. 100제곱미터의 땅에 100제곱미터의 녹지. 완전히 그 녹지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김태만 대표에게요, 고향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김태만 대표 말씀이, 고향 창릉 신도시는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을, 살기 편한 마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도 공원 속에 있고요, 한 걸음 나가면 개울가가 있고요, 문만 열면 편의시설 일자리가 있고요, 서울에 출퇴근해서 뭐 직장 얻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직장을 얻어지고요, 여기서 창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고향 창릉 신도시는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의 아파트의 도시를 기대해도 된다는 얘기죠. 신도시 도시를 기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또 물어봤습니다. 김삼만 대표에게. 대표님이 고향 창릉이란 뭐냐? 예,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그 결론인데요. 새로운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기준으로 지금 했다. 이제까지에 대한 신도시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콘크리트 숲에 새 것만 갖다 놓고 뭐 어색하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살면 살수록 풍부해지는 공간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동화 속의 도시. 사실 동화 속의 도시는 제가 그 써놓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그 도시는 동화 속의 도시죠. 네, 자연과 같이 어우러져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는 동화 속의 도시죠.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도시, 시골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고향 창릉 신도시를 학군 따라 직장 따라 이사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나의 아이들이 직장을 얻기도 하는 그런 대를 이어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고 한다. 대단하죠. 대를 이어가는 도시. 계속 거기서 살고 싶은 도시. 다음은요,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하고 그 컨소시엄을 이룬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슈퍼매스 스튜디오 차태욱 소장님과 인터뷰한 것을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자, 슈퍼매스 스튜디오는요, 미국 뉴욕에서 조경 및 도시 설계 전문 설계 회사를 10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조경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대표 국제 프로젝트는 브라질에 있는 대규모 농경 생태 신도시 마스터 플랜 계획,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 에너지 신도시 조경 마스터 플랜 수행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뉴욕의 락화디아 신공항 조경 등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예, 대단 실력 있는 회사죠. 차태욱 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고향 창릉 신도시 도시 조경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하고 컨소시엄을 이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이해가 잘 되고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김태만 대표님의 그 말하고의 그 일맥상통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차태욱 소장님 말씀이, 고향 창릉 신도시는 건물 밖의 모든 자연 조건이 조경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고향 창릉 신도시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참 멋진 말이에요. 주변의 자연을 같이 사는 개념이다. 멋있죠. 예. 거주지 주변의 하천, 여러 가지 동식물을 함께 소유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그 내가 아파트의 한 동에 몇 호가 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자연이 다 내 거란 얘기예요. 같이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기존의 대지에 있는 자연이 지켜져야 하고, 이 자연이 도시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도시 안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방향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선진도시는 아까도 얘기했죠. 도시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공원을 넣고 자연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고향 찾는 신도시는 자연과 공원을 먼저 만들고 그 자연을 만들어내는 생태적인 도시 기반 시설이 깔려진 뒤에 건물하고 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최고죠, 뭐. 예. 아까 말한 시골에 있는 우리 그 생활하고 같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살던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는 뭐 아파트라는 게 없었죠. 시골집 허름한 집이었는데, 그런 자연 환경 속에 참 최고의 생활 편리가 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향 창릉에서 조경이나 자연 자원을 활용한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차태욱 소장님은요, 창릉천을 되살릴 때 기존 하천처럼 리크레이션이나 조경적인 공원으로서의 기능 외에 원천적이 자연에 가까운 깊은 생태, 원생의 자연, 가까운 느낌에 가까운 습지, 그 안에 굽이치는 하천, 그 사이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모래톱들, 하천 사이의 하중 등의 원생적인 자연을 구현하고자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공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냥 원초적인 거를 그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 밖에서 5분 안에 공원이 있고 자연이 있는 공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에서 걸어나가면 5분 내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원생의 자연과 같은 공간이 있다는 것이 매력적인 신도시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력적이죠. 저도 고향 찾는 신도시 한번 분양받고 싶네요. 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우리 그 부동산 변화가 많죠.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굉장히 강한 가격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상승 억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 같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정부의 의지대로 가격이 현 상태에서 뭐 보합세 내지는 주춤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고향 창든 신도시, 이렇게 좋은 조건의 고향 창든 신도시가 가격대가 내가 분양 받을 수 없다, 난 집이 있어서 안 된다, 나 그냥 포기한다,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왜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분양가 산정은 분양되기 전 2년 전 정도, 3년 전 정도의 주변의 단지의 시세를 7, 80%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어떤 정부의 추세가 되어져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된다고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고향 찾는 신도시가 분양되는 2, 3년, 후에는, 3, 4년 후에는 아마 지금과 같은 분양가가, 예상한 분양가가 한참 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어찌 보면은 미분양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제 희망사항, 기대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향 창릉 신도시 너무 환경이 좋고, 참 좋은 신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고, 분양할 때 분양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신동 행복사람들 TV였습니다.